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타로미 대표 장유진입니다. 오늘 벌써 3강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이저 카드 1번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에 출석 체크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배운 내용들 정리해서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은 훨씬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메이저 1번 카드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위쪽에 1이라는 로마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숫자 1은 선생님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나 자신, 그리고 자아, 뭔가 중심, 시작이 되는 숫자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내가 유일해, 이런 유일의 숫자잖아요. 왜냐면 1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 혼자가 있을 때에는 사실 주변을 보지 못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1이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타인을 신경 쓰지 못해 너는? 이렇게 묻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1은 그저 1일 뿐이니까 이 1의 입장에서는 아니 유일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되는 것이죠. 카드의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장미덩쿨이 이렇게 있어요. 장미덩쿨. 이 장미덩쿨이 카드에 왜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더니 가끔씩 이제 뭐 수목원이나 아니면은 유럽식 어떤 정원이나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장미 트렐리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아치형 그런 모양의 어떤 철제 구조물에 장미 덩쿨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장미 트렐리스는 중세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어떤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궁전 등에 많이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원 입구에 왜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정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정원 입구들에 이 장미 트렐리스가 많이 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미 덩쿨이 그려진 것은 그런 시대상을 반영한 게 아닐까? 요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작자가 말한 부분은 아니고 후대 연구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라는 것은 뭔가가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좀 가꾸고 꾸미고 해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성장과 창조의 공간으로서 마법사 카드와 정원은 잘 어울리는구나. 그러면 이 마법사가 서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정원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정원에 들어가는 어떤 입구, 그 입구에 장미 트렐리스가 이렇게 서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경의 색깔이 노란 컬러예요. 근데 바보 카드에서 배경색이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보 카드에서의 노란색은 뭔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가볍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 마법사 카드의 노란 배경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창조가 되는, 밝게 비춰주는, 긍정적이고 내가 뭔가 시작해볼게요, 창조해볼게요, 좀 긍정적인 기운이 지금 풍기고 있어요. 이런 느낌의 노란색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물의 머리 위에 무한대의 표시가 있잖아요. 이 무한대 표시랑 인물의 허리에 있는 이 허리띠처럼 생긴 걸 우리가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우로보로스는 꼬리를 머리가 물고 있는 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상징 다 무한함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왜 무한함의 표시가 있냐? 이 마법사의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열정이나 의지 이런 것들은 마법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무한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법사가 내는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이 마법사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무한대 상징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이 들고 있는 저 지팡이 있죠. 저 지팡이가 완즈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즈보다는 좀 짧잖아요. 근데 실제로 황금새벽회의 회원들이 쓰던 그 의식용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의식용 지팡이가 저렇게 짧았어요. 실제로. 저렇게 짧았고 막대기 위에 이렇게 뭔가 촛불 모양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하나거든요.
근데 위에도 달려있고 아래에도 달려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물이 한 손은 하늘 위로 뻗고 있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받은 어떤 영적인 기운 이거를 땅에다가 실현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어떤 영성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팡이에 달린 그 장식 있잖아요. 그 장식에 대해서 말이 모두 좀 다른데 이 부분도 제작자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뭐 봉우리다, 꽃봉우리다, 그리고 씨앗의 모양이다. 또 에너지를 담는 어떤 구슬의 모양인 거다. 또는 뭐 도토리 모양이다. 아니면은 촛불 모양이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상징들의 의미는 사실 다 비슷하긴 해요. 꽃봉오리라 하면은 아직 이렇게 표출해내지 못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인 거고 그리고 씨앗도 마찬가지죠. 이 봉오리랑 마찬가지고 에너지 구슬도 영적인 기운을 거기에 담아서 밑으로 실현시키는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도토리는 영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법사는 뭔가 영혼을 다루는 그런 인물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촛불은 또 불이니까 나의 의지가 타오른다. 열정이 타오른다. 이제 막 촛불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저 흰 머리띠 그리고 하얀색 의상 이 두 가지가 다 흰색이잖아요. 타로카드에서 흰색은 순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구나. 순수한 목적에 지식이 있고 머리띠니까 머리에 있으니까 지식이 있고 그리고 흰 의상은 순수한 목적에 의도가 있는 거구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마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에 입고 있는 붉은색 로브가 있죠. 저 붉은색 로브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인물의 열정과 의지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손 모양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대로 영적인 기운을 현실에서 활용하겠다. 리딩의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은 나의 선천적인 능력을 이 현실에서 내가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사원소 있죠. 이 사원소는 가까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능력을 나타내요. 사원소가 다 있으니까 이 마법사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고요. 근데 앞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딱 반쪽만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왜 반만 있을까를 생각해서 한번 제가 적어본 건데 이것도 제작자가 말한 바는 아니에요. 왜 반쪽만 있냐? 일단 반쪽만 있으니까 그 나머지 반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저 마법사만이 느끼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겠구나.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능력이 아직 미완성이다. 이게 지금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 시작이 곧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물이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그려진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타로 카드를 파밀라 콜먼 스미스라는 분이 그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연출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그 카드의 느낌 보면은 테이블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쑥 나와가지고 나야 마법사 이런 장면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 좀 생동감 넘치는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테이블 끝에 인물이 걸쳐져서 나오게 그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앞쪽으로 보이는 그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칸이 3개로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보면은 물결무늬랑 약간 뭔지 모르는 좀 동물의 무늬? 근데 저게 제가 봤을 때는 황소의 옆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황소의 옆모습.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새. 위로 올라가는 새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사원소 같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물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완즈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 마법사 카드 자체가 굉장히 불의 성향이 강해요. 그 사원소 중에 불을 빼고 그 다음에 소드, 펜타클 이렇게 3개가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물결 무늬는 물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황소 무늬는 펜타클을 나타낼 거고 땅을 걸으니까요.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나르니까 소드 원소를 나타내는 걸 거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아래에 있는 저 장미와 백합 섞여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장미와 백합 있는 곳에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인데 살짝 왼쪽, 가운데인데 살짝 왼쪽, 여기 이거 요거 위에 뭔가 점점점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모습이 은방울꽃인 것 같더라고요. 은방울꽃.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거를 은방울꽃이라고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은방울꽃의 특징을 찾아봤더니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대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봄의 시작을 알린다. 아, 마법사 카드가 시작을 나타내니까 그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보면은 저 은방울꽃이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겸손을 또 의미한대요. 뭔가 이 마법사 카드가 늘 자신감이 넘치고 좀 자기 중심인 면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의 특징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조언의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많은 상징들이 모인 이 마법사 카드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는 태초의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본능적인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워드로 우리가 뽑아내면 자, 나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능력. 저 능력도 선천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창조, 의지, 열정, 그리고 양의 기운이 있어요. 완즈, 그리고 부를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양, 음양할 때 그 양의 기운의 대표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마법사 카드가 나오면 일단 뭐가 무조건 눈에는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뭔가 표현하는 거 밖으로, 또 실행하는 거, 실현시키는 거, 그리고 아까 테이블 위에 사원소가 있었잖아요. 그 사원소를 활용해서 이 마법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우리가 한번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해봐야겠죠? 이 마법사 카드를 해석할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두면 되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상황과 인물로 나눠서 저희가 오늘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의 상황의 기운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를 하나, 이런 변동성, 그리고 지금 상황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물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분류를 해봤고요. 일단 기운으로 보자면은 뭔가가 시작되는 기운이잖아요. 창조력이 높아지는 시기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제까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이런 기운을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제가 앞으로의 운이 어떨까요? 어떤 운이 어떨까요? 연애 운이 어떨까요? 금전 운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좀 무기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랬어도 기운 자체가 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시작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밖으로 표출되는 기운이고 또 현실에 드러나게 되는 기운인 거죠. 내가 이제까지 좀 숨어 있었다면 밖으로 나오고 누워 있었다면 일어나고, 이런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변동성 자체는 큰 편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좀 상승하는,
상승 기운을 타기 때문에 상승 곡선을 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클 거잖아요. 왜냐면 밖으로 막 표출을 하고 나 여기 있어요 막 이런 양의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영향도 굉장히 커요. 남들의 눈에 많이 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타인한테 받는 것보다는 내가 타인한테 주는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 자체도 결과물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물이 딱 시작 정도의 결과물인 것이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연애운과 금전운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연애운으로 본다면은 마법사 카드가 떴을 때는 연애운이 일단 긍정적이에요. 어떤 운이든지 긍정적이야.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이고 이제 막 피어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타인의 눈에 잘 띄는 운이에요. 그래서 대시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왜 대시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시할 운이 높아지겠죠. 또는 내가 열정과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대시를 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나 어떤 외모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좀 낮았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내가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연애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결은 마찬가지의 결이에요. 금전도 긍정적인 기운인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으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기운상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금전운이 상승 곡선을 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타인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버는 돈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열정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시기보다는 당연히 금전운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말고도 소비하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봤을 때 내가 양의 기운으로 자꾸 표출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사준다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해볼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알아봤으니까 인물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본다면 인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본능과 의지, 감정, 계획성, 현실성 이렇게 나눠봤고 이 1번 마법사 카드 자체가 본능과 의지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긍정적이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계획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1번 마법사 카드가 굉장히 태초의 카드잖아요. 1번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목표성으로 봤을 때는 좀 계획적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성 때문에 융통성이 또 좋기도 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상황을 무마하고 또 잘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기 때문에 또 언변술이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숲과 나무가 있다면 숲을 보는 능력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게 이 마법사 카드한테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단기적인 어떤 나무를 심는 그런 행동들은 이 숲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실성에 있어서는 현실로서 내가 실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성이 높아요. 근데 간혹 이상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질 거야. 분명히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만해지거나 너무 자신감이 막 폭발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현실성이 없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키워드를 뽑아본다면요. 일단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죠.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준수하거나 이런 선천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아요. 능력이 좋고. 근데 자기중심적인 게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신념도 강하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공감 능력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배려심이 약간 결여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양의 기운, 표출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고 표현하는 양도 많아요. 표현하는 양도 많고 먼저 대시를 한다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좋아하니까 외향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독립심도 강하고 자기 개발도 좋아하겠죠. 계속 만들어내고 창조해내야 되는 기운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멈춰있는 걸 싫어해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근데 아무래도 시작에 초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마무리가 조금 약해요. 목표는 내가 이거를 분명히 달성하겠다라고 세우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마무리가 조금 약한 면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과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앞을 못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애를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막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들이 그 상대방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해요. 왜? 자기중심적이라서 뭔가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조금 결여되게 되면은 너무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에 오히려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주목받고 싶어 하고 제가 할게요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먼저 나서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대신에 이제 뭘 두려워하는 건 잘 없어요. 그냥 내가 일단 해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발표도 잘하고. 근데 바보 카드도 사실 잘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바보 카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두려움이 없고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법사 카드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뭔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없이 발표를 잘 할 수 있고 뭔가 나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떨지도 않고 자기 확신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대 체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던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몰랐는데 알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실전 리딩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4강 2번 카드 고위여사제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